2010년 1월 14일, 삼성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전장 전문기업 하만을 인수하겠다는 뉴스였죠. 인수 금액은 무려 9조 3천억 원. 당시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애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자동차 스피커 만드는 회사를 이렇게까지 비싸게 산다고? 주가 역시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했고 인수 당사자인 하만의 주가는 폭등했죠. 모두가 삼성의 패착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인수는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단순히 스피커 회사를 인수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바퀴 달린 스마트폰의 심장을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만 하면 JBL이나 하만카돈 같은 오디오 브랜드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세계적인 음향 기업이죠. 하지만 그건 하만의 거대한 몸체에 붙어있는 작은 날개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은 날개가 아니라 몸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2016년 삼성은 위기였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갤럭시 노트 7이 배터리 발화 사건으로 무너지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죠. 스마트폰 시장은 점점 중국에 따라 잡히고 있었고 다음 먹거리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인수 과정을 진두지휘하며 던진 9조 3천억 원짜리 승부수.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승부수가 어떻게 미래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이 지금 당신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리죠.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진짜 이유는 오디오가 아니라 커넥티드카와 전장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해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IT 기기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당시 하만은 전 세계 커넥티드카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였어요. 여러분이 아는 벤츠, BMW,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에 들어가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대부분이 하만 제품이었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란 운전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차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오디오, 공조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는 디지털 콕핏까지 전부 하만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차에 타서 시동을 겁니다. 계기판에는 속도와 연비뿐만 아니라 오늘의 날씨와 주요 뉴스가 뜨고 인공지능 비서는 가장 빠른 길과 함께 단골 카페의 신메뉴를 추천해 줍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르자 자동차가 미리 집에 에어컨과 조명을 켜놓습니다. 이 모든 경험의 중심에 바로 하만의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삼성은 본 겁니다. 미래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이나 마력이 아니라 바로 이 경험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요. 하만 인수는 단순히 부품 회사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와 연결된 거대한 플랫폼과 미래 기술의 두뇌를 통째로 사들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삼성이 더 이상 스마트폰과 반도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라는 거대한 영토로 나아가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동차의 가치는 하드웨어가 결정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엔진을 가졌는지, 제로백이 몇 초인지,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한지, 이게 좋은 차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공식은 100년 넘게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공식을 박살내버린 괴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를 표방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아이폰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의 가치가 단순히 그 알루미늄 껍데기나 카메라 렌즈에 있나요? 아니죠. 바로 iOS라는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라는 생태계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어제 없던 새로운 기능이 생기고 카메라는 더 똑똑해지고 배터리는 더 오래 갑니다.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소프트웨어가 기기의 가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 공식을 자동차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OTA, 즉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기능 하나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서비스 센터에 직접 차를 입고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밤사이에 와이파이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자율주행 성능을 높이고 없던 게임을 추가하고 심지어 주행 가능 거리까지 늘려줍니다. 차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겁니다. 이건 혁명을 넘어선 공포였습니다. 벤츠, 폭스바겐, 현대차 같은 전통의 강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엔진과 변속기 같은 기계 부품 만드는 데만 집중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프트웨어 실력으로 싸우라고 하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들의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폭스바겐 그룹이 소프트웨어 자회사 카리아드에 무려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처참하게 실패한 사건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소프트웨어는 돈만 쏟아붓는다고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데이터와 개발 경험, 그리고 완전히 다른 조직 문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하만 인수가 왜 신의 한 수였는지 드러납니다. 삼성은 본 거예요. 미래 자동차 전쟁의 본질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미 전 세계 자동차의 두뇌를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용병, 하만을 데려와야 한다는 사실을요. 하만은 단순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의 모든 전자장비를 통합하고 제어하며 외부 통신망과 연결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OTA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다시 말해 자동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만들 수 있는 운영체제와 두뇌를 모두 쥐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성은 단순히 자동차의 두뇌를 손에 넣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두뇌를 중심으로 자동차의 모든 신경망과 감각기관까지 장악하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삼성의 큰 그림, 그 무서운 야망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하만이라는 두뇌를 손에 넣은 삼성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인슈타인의 뇌가 있다 한들 눈이 없고 귀가 없고 팔다리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하만이 만든 운영체제, 즉 디지털 콕핏이라는 두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자동차의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기관과 이 정보를 뇌까지 전달하고 뇌의 명령을 다시 온몸으로 퍼뜨리는 신경망이 필수적입니다. 삼성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계획이었죠. 먼저 감각기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눈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래 자동차, 즉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바로 눈입니다. 주변 차량의 움직임, 신호등의 색깔,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까지 이 모든 것을 0.1초의 오차도 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이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부품이 바로 차량용 이미지 센서예요. 지금까지 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일본의 소니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소니의 턱 밑까지 추격하며 시장을 뒤흔드는 괴물이 등장했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아이소셀 오토라는 브랜드로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두운 터널에 진입하거나 나올 때 혹은 밤길 빗길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는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은 자동차의 망막을 직접 만들어서 그 눈으로 본 모든 정보를 자신들의 두뇌로 보내겠다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지만 눈으로 본 정보를 뇌까지 전달하려면 신경망이 필요하겠죠? 과거의 자동차는 수백, 수천 가닥의 구리선, 즉 와이어링 하네스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구리선의 무게만 수십 킬로그램에 달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무거운 신경망은 이제 작고 강력한 반도체 칩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앞서 말했던 그 작지만 소름 돋는 반도체 칩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입니다. 여러분, 엑시노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던 바로 그 칩이에요. 삼성은 이 엑시노스를 자동차에 맞게끔 진화시켰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칩이 아니에요. 하만이 만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고성능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9, 차량을 외부 통신망과 연결해주는 5G 통신 칩 엑시노스 오토 T5, 차량의 각종 제어 장치를 관장하는 수많은 작은 반도체들까지 이 모든 것을 엑시노스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거대한 군단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만의 똑똑한 두뇌를 쓰고 싶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두뇌는 우리가 만든 신경망, 엑시노스 오토 위에서 가장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눈, 아이소셀 이미지 센서와 연결하면 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죠. 이왕이면 우리가 만든 메모리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까지 함께 쓰시는 건 어떠세요? 이건 단순한 부품 판매를 넘어선 생태계 장악 전략입니다.
자동차의 두뇌 하만을 중심으로 신경망 엑시노스 오토, 감각기관 아이소셀 오토, 심지어 에너지원 삼성 SDI 배터리와 얼굴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자동차의 껍데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수직 계열화하려는 거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전통 자동차 강자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소프트웨어라는 거대한 파도에 허우적대다 간신히 하만이라는 구명 보트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그 보트는 삼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항공모함에 밧줄로 묶여 있었던 거죠. 거대한 항공모함에 묶인 구명 보트, 이 비유가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두뇌와 신경망, 감각기관까지 모두 손에 넣은 삼성이 마지막으로 던진 결정타는 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였습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왜 혁신적인지 아세요? 단순히 전기차라서가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동차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는 바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때문이에요. 과거의 자동차는 공장에서 출고되는 순간 그 성능이 영원히 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는 스마트폰처럼 스스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이 진화의 열쇠를 쥔 것이 바로 삼성 하만 연합이었어요. 삼성은 자동차 회사들에게 마지막 통첩을 날립니다. 당신들의 자동차는 이제 우리의 부품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부품의 성능을 100% 끌어올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모든 업데이트는 오직 우리 삼성 하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 권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태계에 더 깊숙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사실상의 항복 요구였죠. 자동차를 판매한 이후에도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 즉 데이터 수집, 구독 서비스, 광고, 이 모든 미래의 먹거리를 삼성이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미넨의 자동차 본사들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그들은 100년 넘게 엔진과 기어라는 심장과 뼈대를 지배해온 제왕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고 뼈대는 실리콘으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이 코드를 한 줄 짜는 동안 삼성은 지구 반대편에서 수십만 개의 칩을 찍어내고 있었죠. 결국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습니다. 삼성의 항공모함에 올라타서 살아남거나 혹은 거대한 파도 속에서 홀로 침몰하거나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자동차 제국들의 로고는 이제 삼성의 디스플레이 위에서 반짝이는 하나의 앱 아이콘으로 전락했습니다. 자동차의 왕좌는 그렇게 소리 없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끝났습니다.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은 이제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매끈한 전기차의 정숙함 뒤로 사라졌죠. 하지만 이 거대한 산업 재편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금융 시스템과 일상 속에 지워지지 않는 유전자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권력입니다. 과거의 부는 땅에서,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즉 플랫폼에서 태어납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권이 엔진의 마력에서 반도체의 연산 속도로 넘어간 이 사건은 다른 모든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될 비극의 예고편 혹은 승리의 청사진이었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신화를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강철과 기름으로 움직이던 세상이 어떻게 데이터와 코드로 재편되는지 그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본질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잡는 자동차의 운전대는 더 이상 바퀴의 방향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위치, 나의 동선, 나의 소비 습관, 심지어 내가 누구와 대화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이지 않는 어딘가로 끊임없이 전송하는 입력 장치예요. 자동차는 이제 거대한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 되었고 우리는 그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지배자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라는 개념 자체가 그 주도권의 정의가 뿌리부터 뒤바뀐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믿지만 어쩌면 이 모든 길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시동을 건 그것은 정말 자동차가 맞습니까?